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또 승리를 낚았습니다. 네, 이미영 선수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스코티시 오픈에서 네. 역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예. 선두의 6타짓인 공동 6위로 최종 4라운드에 돌입했는데요.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6개를 몰아주면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요. 예. 사실 호주의 카리 웹이 14번 홀에서 이글로 2타 차로 달아났지만 또 이후에 보기와 더블 보기를 범하면서 무너진 반면에 또 이미영 선수는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또 최종 합계 6언더파로 또 웹과 허미정을 한타 차로 제쳤습니다. 짜릿한 승리네요. 이 한타 차 승리면. 네, 맞습니다. 더블 보기가 나왔다는 거 말씀 듣고 보니까 스코틀랜드다. 이 바람이 엄청 불었는 모양이군요. 네, 사실 스코틀랜드가 바람이 많이 불고요. 특히 예. 경기가 열린 또 이번 코스가 해안가에 인접해서 그렇겠네.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이 불었는데 아이고. 또 이미영 선수가 이런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우승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를 놓친 데다가 또 골프백까지 늦게 도착하면서 또 전날에야 또 골프백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2라운드까지는 4오버파로 선두에 9타까지 뒤진 공동 39위에 그쳤었는데요. 예.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또 시즌 첫 승이자 또 2년 8개월 만에 통산 2승째를 올렸습니다. 네, 이 골프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힘 빼고 쳐라, 힘 빼고 쳐라인데 정말 마음 다 비우고 쳐서 우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사실 또 2라운드까지는 공동 39위에 그치면서 마음을 굉장히 비웠다고 하고요. 예. 또 우승 욕심을 비운 만큼 또 이런 극적인 승부가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야구 소식 한번 여쭤볼까요?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요. 또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면서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네. 하지만 다저스 타선이 침묵하면서 또 류현진 선수가 0대 0으로 맞선 7회 2사 1루 타석 때 대타로 교체되면서 승패 없이 물러났고요. 네. 그래도 LA 지역지가 류현진이 최근 3년 사이에 최고의 피칭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부상에서 회복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샌프란시스코라 그러셨으니까 황재균 선수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이언츠에? 네, 오늘 동갑내기 절친이 미국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예. 또 류현진 선수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 2회에는 2루 땅볼로 잡았고요. 5회에는 3구 3진으로 또 친구를 돌려세웠습니다. 이 황재균 선수가 이 타율이 한 1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이 회복을 해야 될 건데 좀 봐주지 또 잡았습니까? 네. 프로축구 올스타 팀이 베트남에서 망신을 당했다고요? 네, K리그 올스타가 지난 주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네.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과 올스타전을 겸해서 친선전을 치렀는데요. 졸전 끝에 0대 1로 졌습니다. K리그 올스타는 김신욱과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반면에 베트남은 23세 이하 선수들로 이루어져서 또 하노이의 굴욕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 있는 대륜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 대륜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구부 연습을 할 때 옛날에 김기복 코치께서 감독으로 계셨거든요. 네. 대륜중학교와 대륜고등학교가 시합을 했는데 대륜고등학교가 대륜중학교한테 연습 게임에서 졌어요. 네. 예. 축구도 사실 또 방심으로 하면 이렇게 또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도 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또 안일한 자세로 나선 것 같습니다. 예. 이미양 선수한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끝. 출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청소 끝을 외치는 그날까지 리빌딩 코리아. 오늘도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의 김준혁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그 청취자분이 이 사드 레이더를 중국까지가 아닌 북한만을 감지할 수 있게 한국 전용 사드를 만들 수 없는가요? 3247번님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만들면 안 됩니까?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셔서. 야, 네. 자, 이제 오늘은 사실 그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과 정조의 문화정책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글쎄, 비슷한 거하고 차이점, 네.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 두 정책을 좀 비교하는 과정에서, 네.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이 지금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정과제 100대 과제가 얼마 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그 정조시대 문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정조시대 문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따가도 드리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문화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그 재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조시대 문화 정책의 핵심이고 또 하나가 그 문화를 갖다가 대중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누려야 된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양반 사대부 중심의 문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층의 문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정조시대 문화 정책의 이제 핵심인데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그 문화 정책의 상당수의 내용들이 물론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거나 조금 더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문화 말씀을 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선거 공판도 했고 했지만 블랙리스트 말입니다. 네네. 그 블랙리스트를 해서 좌파들에게는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네. 이게 과연 문화정책에서도 필요한 내용입니까? 좌파 우파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블랙리스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또 좀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이런 무죄 판결은 아니고 어쨌든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무죄 부분이 있어 집행유예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올라오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그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 떴더라고요. 황 판사 그분이 내놨던 내용이.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내용이 이건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보수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보수 세력들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반영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진보 세력들이 내놓는 것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요지의 내용이 이번에 그 판결문 안에 일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과 위배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명확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판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으로 문재인 정부가 진보 세력들 자기들의 지지 세력들에 대해서 문화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지지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한테는 지지해서 는 안 된다 혹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 균등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가 창의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에서 그 일반 대중들이 나는 이 부분이 더 내가 마음에 들어한다. 나는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한다. 그렇게 문화를 향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들은 절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어쨌든 자신들과 이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한 가지 뭐 여담으로 이야기한다면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남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예. 이윤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연극인이 한 분 계세요. 예. 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 그 이윤택 그 연출가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야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이분이 친구를 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문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정조대왕이 많은 백성에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변으로 스며들게 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그 기존의 그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반 사대부들 즉 기득권 중심의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을 위한 문화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문화 예술인들 그 사람들은 당시 이제 제인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제인들을 갖다가 존중하거나 제인들을 배려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이 문화의 하나의 장르일 수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들이 글씨를 쓰거나 그들이 저술을 하거나 이것과는 별도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조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그 기층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와 문화가 따로 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바로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정조시대 때 국왕이 어쨌든 굉장히 힘이 없이 출발했던 국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백성들의 지지를 이제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판소리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17세기 말 18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판소리가 정립이 된 것들 그리고 판소리가 엄청나게 활성화된 것들은 정조 때예요. 그러니까 정조 때 그런 판소리 문화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 같은 거 마을 단위의 문화 판소리가 단순하게 양반들 대상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속에서의 잔치라든가 백성들 속의 문화 이 속에서 소리꾼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활자 문화 같은 것들. 목활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도장 파듯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다 한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반각본이라고 하는데 반각본을 통해서 대량으로 인쇄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히트를 쳤던 책이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이 정조 때 나온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춘향전 같은 사실은 춘향전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잘못된 탐과 놀이를 갖다가 그 기생 출신이었던 춘향이와 또 한편으로는 엘리트 출신이죠. 그죠? 양반의 자제였던 이몽룡.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반의 자제와 불가능한 일이죠. 그 기녀의 딸이 사랑을 나누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민중의 꿈이거든요. 백성의 꿈. 백성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바로 이제 기층과 결합을 하고 그 결합된 속에서 잘못된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이런 내용들, 이런 공간들을 열어놔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백성들이 야, 우리가 정말 좋은 세력들하고 함께하게 되면 백성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정조시대 때 문화정책의 굉장히 무서움인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양반과 천민 정도의 기생과의 사랑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학, 실학 사상도 서학도 상당히 영향을 줬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다산 선생이
자기 큰형수의 친동생이 광암 이벽인데 예. 이벽 선생하고 큰형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네. 오늘날 팔당이죠. 예. 예. 그래서 그 두미포라고 하는데 예. 그 팔당 일대 한강을 건너면서 천주시라는 책을 처음 보게 됐는데 네. 그때 천주시를 보고서 자기가 황홀경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평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등. 서학이 갖고 있었던 이 평등. 예. 이 사상들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들 입장에서는 과부들하고 그 양반의 어떤 그 자제들하고 예.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같이 미사를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이것이 평등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등 사상들이 아주 다양한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보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고 네. 그 속에서 다양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 네. 거기에 더해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정조의 왕권 정책에 기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학 신자들 막 탄압하자고 하잖아요. 네. 탄압하지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느냐. 지금 저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서학을 믿는 것은 네. 일종의 술에 취해 있는 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건데 술 깨면 멀쩡해지는데 예. 그 술에 취했다고 막 혼내키면 되겠느냐.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보듬어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세계의 시대사적 조류가 그러니까 1770년 미국 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정조 시대가 한 1806년, 10년 이때 아닙니까 혹시? 1776년. 1776년. 예, 그때죠. 그러니까 예. 그 시대 사조가 이거 아주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유사하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1776년에 유럽에서는 예. 그 노비제도 혁판 같은 것들 같이 예. 나오거든요. 노예제도 예. 완전히 나가는. 사실 그 정조 같은 경우도 그 정조 재위 내내 추진했던 내용들이 예. 바로 신분제도에 대한 전면적 평등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정조가 노비제도 혁판을 갖다가 내놨고 네. 나중에 이 부분은 뭐 인권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 노비를 갖다가 네. 이제 후대에 네. 계승하는 양반들이 그 노비의 자식들을 갖다가 네. 소유하게 하는 이 법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걸 추진을 했죠. 그 1800년도에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아예 이제 합의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네. 정도 5개월 뒤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 진행이 안 됐죠, 그게.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 날파람이라고 하는 영화, 북한 영화를 잠시 봤었어요. 태권도 영화죠. 태권 영화. 예. 예. 옛날에 저도 봤습니다. 예. 예. 거기에 보니까 무해도 보통지 이야기가 무해도 보통지. 예. 예. 그게 예. 정조 시대 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1791년에 맞죠? 정조 15년에 나왔던 것이고 예. 작년에 북한이 네. 그 무해도 보통지를 유네스코 예.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장흥 IOC 의원 왔을 때 안민석 의원 통해 가지고 무해 도보통지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메모리 오브 월드라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자라고 하는 제안서를 제가 써가지고 장흥 IOC 의원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남쪽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무해를 갖다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야 되고 그 자체가 세계적인 무형유산이고 그 기록 자체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국가가 만든 무해서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정조가 조선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즉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의 문명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규장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무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무예 도보통제 제일 핵심 무예가 세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본국검 신라의 황창랑이 만들었다고 하는 본국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법이라고 하는 조선세법인 것이고 그리고 맨손으로 하는 권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태권도의 원류를 그 권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정조 시대의 문화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방금 우리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는 결국은 정조 시대 때 가장
기반을 왕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조시대 문화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근대로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왕조시대에서 무슨 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근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업 물질 문명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들 혹은 여성이 상위의 공간들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남전 여비의 어떤 시대에서 변화되는 것들이죠. 해경공시 회갑진차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조가 어머니 회갑진차년을 치르면서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 안에서 함께 합연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전각 안에서 높은 곳에 있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자 친척들 정조는 낮은 아래 단에서 있고 왕이 제일 높은데 그렇죠. 역으로 왕이 아래에 있고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남자 여자가 합연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놀라운 것은 바로 조선의 음악과 조선의 악기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로의 어떤 전환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맹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한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참조해야 될 걸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한류를 갖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항일 무장투쟁 시기의 역사예요. 고남도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문화에서 바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역사들 특히나 우리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중국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항일투쟁기의 어떤 우리의 독립운동과 중국의 독립운동을 연계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한류를 보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에서 고대의 역사 속에서 대등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일 핵심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주영 교수님하고 역사 공부를 하면 늘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벌써 근데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곽수정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